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 건설 건자재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 김기룡 연구원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자료는 그 작년도에 이어서 저 유한타증권의 그 이코노미스트인 정원일 연구원과 같이 주택 시장과 관련된 자료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앞서 이제 정원일 연구원이 발표할 내용은 이제 수요와 가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공급과 좀 규제에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뭐 네 가지로 좀 분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중에 첫 번째가 일단은 지금 현재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코로나19가 미치고 있는 전반적인 분양시장 및 주거 환경에 대한 좀 변화를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코로나19가 좀 확산되면서 뭐 익히 알고 계신 뭐 언택트 시대에 대한 도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로 신규 분양 시장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의 변화를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이제 기존의 그 오프라인 모델 하우스가 이런 사이버 모델 하우스로 좀 대체되는 그런 환경적인 변화들이나 혹은 뭐 유명인을 통한 뭐 유튜브 홍보 등에 대한 이런 수단들이 좀 더 보다 보편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특징적인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교통부에서는 이제 코로나19 관련된 그 집단 감염이나 혹은 그 확산 우려 때문에 뭐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추가적인 3개월간의 시행 유예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서 조합 총회 같은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 자제해 달라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좀 건설 분양 스케줄 상으로는 조금 지연되는 그런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아무래도 이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대면 사회 좀 확산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온라인 개강이나 뭐 재택근무 확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이제 기존에 저희가 알고 있는 어떤 주거 기능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확대나 혹은 거주에 대한 시간이 좀 증가함으로 인해서 좀 자연스럽게 이러한 환경적인 변화들이 좀 인테리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성장으로 좀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내용은 이제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현황입니다. 올해 지금 5월 누계 기준으로 지금 전국 아파트 분양 물량을 좀 체크를 해보면 약 한 8만 4천 세대 정도의 분양을 좀 완료를 했고요. 이 숫자는 전년 동기 대비 약 한 29%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작년보다 사실 분양 물량이 좀 많이 좀 되지 못했던 그런 요인들을 보면 뭐 기본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것 같고, 또 연초에 기존의 그 청약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관되는 그런 영향들 때문에 뭐 1월에서 2월 정도 일부 영향을 좀 미쳤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계속되고 있는 그 정부의 좀 분양가 규제 영향들이 이러한 분양 물량 좀 축소에 뭐 기본적인 원인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분양 물량 자체는 예상보다 조금 지연되고 있는 부분들이 나타나 있고, 이제 거꾸로 청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분양가 인하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은 뭐 소위 얘기하는 그 로또 분양 단지에 대한 그런 가격 메리트를 좀 부각시키고 있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8월부터 전매 제한 그 강화 조치를 앞두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청약 경쟁률은 좀 전반적으로 계속 좀 높은 상황들을 좀 유지하고 있고, 관련된 이제 신규 청약 통장 역시도 계속 역사적으로 좀 가장 높은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총선과 이제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부분들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뭐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뭐 4.15 총선 결과 뭐 거대 여당의 탄생이 좀 됐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투기 수요에 대한 차단이나 뭐 실수요자 보호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정책 스탠스는 계속 뭐 유지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공급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제 2018년도 9월에 발표했던 결국 이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30만 호에 대한 공급,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5월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보완 대책을 같이 내세우고 있는 그러한 그 소규모 주택 그 정비 사업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 방향성 역시도 좀 유지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추가적인 뭐 대책이다라고 하면 이제 아무래도 여당에서도 그 총선 과정에서 언급했던 그 1가구 1주택에 대한 그 종부세 완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에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임대차 3법에 대한 도입 가능성이 좀 상존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공급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도권 30만 호에 대한 부분은 일단 2020년도 5월에 그 24만 호에 대한 지구 지정이 완료됐습니다. 뭐 3기 신도시 역시도 이제 부천 대장지구를 마지막으로 5곳 전부 다 지정이 좀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에 이제 GTX를 비롯한 뭐 교통 대책들 확립들과 함께 좀 순차적으로 확장할 계획을 좀 언급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분양 시장에 대한 전망은 뭐 단기적으로는 조금 분양 물량이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좀 추정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7월 말부터 시행될 이제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부분이나 뭐 8월부터 이제 전매 제한 강화에 대한 부분들을 앞두고 아무래도 좀 공급 뭐 건설사들 입장에서는 좀 분양 물량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들이 아무래도 단기적으로는 조금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는 있고요. 다만 이 조합에서 지금 일부 강남 뭐 대규모 단지들 쪽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이 후분양제에 대한 도입은 아무래도 이러한 분양 물량을 조금 뒤로 이월시키는 그런 효과로 좀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내년도 조금 향후에 이제 분양 물량에 대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위축될 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요인인 분양가에 대한 규제 자체가 일단은 7월 말부터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 분양가가 떨어진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해당 단지에 대한 그 사업성을 좀 저하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포인트적인 측면에서는 과거처보다는 아무래도 좀 분양 물량을 공격적으로 늘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추가적으로 하나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좀 본격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에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재건축 부담금 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제 국토부에서 재건축 부담금 징수에 대한 좀 본격화를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언급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전국 대비 특히 이제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신규 택지 공급이 사실 굉장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런 재건축 재개발 관련된 어떻게 보면 전체 그 서울 신규 분양 물량 중에 실제 이러한 재건축 재개발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거의 뭐 70%에서 9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는 그런 높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러한 그 재건축 그 초과이익 환수제에 대한 부분들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면 특히나 이제 재건축 재개발 비중이 높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공급에 대한 위축 요인이 보다 좀 더 많이 작용할 수 있지 않나라는 판단에서는 특히나 좀 전반적인 분양 물량 자체에 대한 위축도 그렇겠지만 특히나 지역별로는 좀 서울 지역이 보다 이러한 공급 위축 효과가 좀 더 클 수밖에 없다는 포인트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자료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발표 준비한 그 자료 관련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